네, 안녕하세요. 신박상 이설수입니다. 2025년 2월 19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세도 국내 장세는 거의 불붙는 형식입니다. 오늘 제목에도 나왔지만 국장의 흐름이 이제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타면서 거래 대금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상승 추세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어떤 패턴이고요. 수급적 패턴, 차트적 패턴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큰 손들의 어떤 매집의 패턴들도 명확히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주가를 견인하는 이제 눌려 있었던 어떤 종목들, 대표적인 게 오늘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엄청 급등했는데요. 이제 바닥을 탈출하려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점점 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장세 쪽으로 넘어오고, 국내 장세 흐름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상승 흐름을 가속화시키는 흐름으로 전개시킬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현재 국내 장세 흐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중요한 바이오 쪽의 이슈가 나오는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오늘은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의약품에 대해서도, 수입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그 퍼센트가 굉장히 커요. 25% 이상의 관세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의 기조, 약가 인하에 대한 정책에서 조금 반대되는 어떤 그 제스처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의아하긴 하지만, 결국 이제 좀 아예 우리가 예상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셀트리온도 이제 오늘 바로 홈페이지에 대응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드리면서 오늘의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1.7%, 코스닥이 0.6%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1.7% 상승인데 거래대금이 14조예요. 코스닥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10조 원 거래대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수도 압도적으로 양시장보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거의 4천억, 기관이 7천억, 그리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10,000계약 이상을 순매수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한 어떤 기조인데요. 한국장에 대해서 지금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수급적인 특징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3월 달에 공매도가 이제 재개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제한된 상승 장세일 수도 있어요. 일단 3월 돼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거래대금이 붙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추세를 유지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코스피 지수 먼저 체크드리면 오늘 코스피 지수는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이제 매물대에서 가장 큰 매물대는 여기 진하게 칠해진 240, 481 이평선입니다. 즉 1년, 2년짜리의 평균 물량인데요. 이 가격권을 연속적으로 돌파를 시켰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쭉쭉쭉 상승 추세로 완전히 갑니다라고 그건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바닥은 지났을 확률이 매우 높아진 거죠. 바닥은 지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닥을 지나지 않았으면 장기 평선을 이렇게 돌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또 밀리더라도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점을 높였잖아요. 이렇게 저점을 높였기 때문에 그 다음 조정을 받더라도 저점을 높이는 흐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국내 증시 종목들을 못 샀는데요. 그러면 차후에 이제 만약에 조정이 나올 때 뭔가 이제 여기 저점보다 높은 지점에서 돌려 세우는 형태가 나오면 거기서는 국장에 대한 투자들을 많이 집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기 평선 돌파에 매우 중요한 어떤 흐름이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로 이제 장기 매물 선이 있어요. 장기 매물 선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바닥권의 탈출은 명확히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기평선 60, 121선을 차례로 돌파시키면서 강세 기조의 흐름을 띠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오늘 좀 약보합이었네요. 네, 니케이, 홍콩, 대만 모두 약보합이었고, 어제 이제 미국장은 플러스 흐름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증시는 무난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뭐 큰 우려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아직은 없다. 그러면 이제 그 바이오 쪽에 오늘 좀 중요했던 내용을 한번 먼저 점검을 해볼게요. 이 부분이 뭐 어느 정도 좀 예상은 했는데, 일단은 미국 의약품 25% 관세 예고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밤 한 기자회견에서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 25% 혹은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관세는 1년에 걸쳐서 더 인상될 것이다. 뭐 아직 구체적인 수준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국의 의약품 세금 부과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생산 비용이 늘어나고 공급망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의 국산 바이오 시밀러를 수출하고 있는 셀트론은 19일 홈페이지에 즉각 대응책을 게시하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셀트론에 이제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이렇게 이제 주주님께 드리는 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미국 트럼프 그 행정부 관세 정책 관련해서 이제 당사 대응에 대한 그 발표를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앞서 두 번째 이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의가 많으니까 그만큼 이제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작진 않을 수 있죠. 관세 25%면 뭐 상당히 큰 수준이고요. 그만큼 또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장 많이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우려할 수 있는 포인트죠. 일단은 그 회사 측이 대응하고 있는 거는, 일단 단기적인 대응은 여기 이제 있습니다. 9개월분의 재고를 이전시켰다. 미국의 판매 예정인 제품에 대해서 9개월분의 재고 이전을 완료하면서 올해에 대해서는 최소의 관세 매기더라도 최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CMO로 미국 현재 CMO 업체를 통해서 그 현지에서 이제 완제시킬 수 있게,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협의를 해놨다. 그리고 추가적인 생산 가능 물량까지도 확보를 했다. 어쨌든 뭐 관세 부과가 되는 25년 영향은 만약에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단기적인 대응이죠. 그렇다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이게 매겨지게 되면 확실하게 관세는 매기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제가 지난번에도 관세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이제 영상으로 올려드렸었는데요. 일단은 회사 측에서는 그 원료 의약품, 이제 관세가 굉장히 낮게 책정되는 원료 의약품 수출에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관세는 부과될 거를 이제 전제를 깔고 관세 안 매긴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충분한 제조 역량을 갖춘 현지 CMO 업체들과 제품 생산 협력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약품 관세 부과 여부 추이에 따라서 필요시 현지 완제 의약품 생산을 지금보다 더욱 확대하는 전략으로 상황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따라서 26년 이후에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들을 이미 갖추었으나 작년부터 구체적 검토를 진행해온 미국 현지 원료 의약품 생산 시설 확보도 올해 상반기 중 투자 결정을 마무리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호무역 리스크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원료는 보내서 완제시키는 것만 CMO를 확보를 했는데 향후에는 원료 의약품까지, 그러니까 거기서 다 만드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투자 결정을 해서 근본적인 리스크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회사 측은 미국 현지 제조시설 건설은 아직까지는 확정하거나 뭐 검토 얘기도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되도록이면 거기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대응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단기적인 대응은 미국 내 재고를 확보를 많이 해놓겠다. 중기적으로는 원료 의약품 중심으로 이제 관세 부담이 낮은 공급에서 거기서 완제시키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 기지 확보를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미국 내 생산 기지 확보를 검토하겠다는 거는 일단 뭐 인수 또는 설립인데요. 그러니까 뭐 협업 이제 CM으로 맡기는 걸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마진 자체가 그만큼 떨어지겠죠.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 가격도 낮아지는데 현지 생산을 아예 인수한다든지 설립, 아마 인수 쪽으로 가닥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립하는데 뭐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비용도 우리나라보다 아마 3배 정도는 들 겁니다. 뭐 그만큼 설립은 너무 비효율적일 것이고 현지 생산 기지를 인수하는 방향으로 잡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뭐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제 국장의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을 내고 있는데요. 바이오 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뭐 제가 볼 때는 좀 제한적일 거라 보고요. 어쨌든 여기에 영향권에 있는 기업들은 조금 노이즈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 셀트론 주가는 크게 반응하진 않았고요. 어쨌든 뭐 이런 어떤 대응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투자들이 크게 우려하는 어떤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한다면 뭐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도하겠죠. 뭐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뭐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사 전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악재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업종 전체적인 어떤 추세적 흐름도 오늘 뭐 크게 부담 없는 흐름. 일단은 오늘 시장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업종 지수는 1% 조정받았네요. 요 가장 큰 원인은 아까 이제 그 이슈가 아니라 2차 전지 업종이 오늘 굉장히 세게 올랐어요. 삼성 그 LG 엔솔이 4% 상승했고요. 결국은 2차 전지 업종 지수가 제가 판단컨대는 바닥을 지났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종목들 오늘 드라이브는 최악의 악재와 분위기 속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바닥 탈출의 흐름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대장주인데 LG 엔솔의 흐름이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형태로 저점을 높였죠. 저점을 이전 저점보다 높였죠. 이런 것들은 바닥 가능성을 높인 패턴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빔, 에코프로 뭐 대표주인데 이런 종목은 제가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시총 상위 종목이니까 바닥 탈출의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차전 종목들의 바닥 탈출은 코스피 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지고요. 오늘은 그런 것들을 수급을 좀 뺏기다 보니까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들이 바이오 주요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바이오는 뭐 다시 갈 거라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큰 우려를 할 포인트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2차 전지가 이렇게 상승을 크게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투심이 좋아지고 있고 2차 전지는 특히나 개인들이 관심도가 높은 어떤 업종이죠. 그래서 2차 전지 업종의 강세로 이제 추세 전환성의 어떤 흐름들은 분명 개인들이 국내 증시에 다시 유입이 되는 그리고 수급이 높여지면서 상승의 추세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구도로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바이오 쪽에는 조금 악재적인 부분이지만 큰 영향이 없었고 국장은 불붙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2차 전지는 바닥의 탈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런 정도가 아마 오늘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무난한 어떤 장세 흐름이고요.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해서 올해는 국내 장세에 대한 투자 전략을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